안녕하세요. 강희성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주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 제가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나요? 자, 주식은 HTS라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PC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MTS라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종합 이런 화면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시는데요. 여기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호가 주문 플러스 주식 호가 주문 플러스라는 이런 화면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매수는 오른쪽, 매도는 왼쪽에서 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주문 수량을 이제 뭐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주문 금액을 바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화면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화면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사고 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식을 언제 오르고 내리나요? 자, 주식은 사실상 매도세가 강하면 떨어지고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 매도가 많이 찍혀 있죠.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 시장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 투자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기관이 매매를 하는 그 동향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 여기서 호가창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많은 물량이 밑에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살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바로 현재가보다 아래에서 물량을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려면 현재가 위로 매수 주문을 걸어야 현재가를 체결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가 뭔지, 코스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코스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한번 관심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가 우리가 흔히 들어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종목 기업들은 코스피 코스피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들의 특징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거래대금이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변동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도 많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위치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세를 보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본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에 위치한 기업들이 있고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잡주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에서도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해서 많이 커진 기업들도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코스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진단키트로 크게 돈을 벌었었던 기업 시젠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에 큰 시세를 주었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은 변동폭이 조금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조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코스피는 약간 기업의 실적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업 전체의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여기가 억 단위거든요. 천억, 천억 다음에 조죠. 그럼 333조를 현재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요 부분은 기업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비교를 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좀 뭐 380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상장 예정 포함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337조, 333조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종 퍼가 뭐 10이 지금 살짝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33조라면 뭐 영업이익이 한 33조 수준이면 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 올해 예상이익이 지금 46조 정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다지 어,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실적이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삼성전자는 지금 10분의 1보다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대비 반도체 업황에서는 좀 저평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기업을 보실 때 이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서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대략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항상 꼭 보시는 것을 습관화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약 2000억 가까이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훨씬 작은 종목인데 오늘 하루에만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800억 가량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또 물론 거래대금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날의 어떤 주도주의 거래대금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오늘은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에 카카오 게임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거래대금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을 당일 매매를 하신다면 이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래대금을 확인을 하시고 최소 뭐 100억 원 이상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서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추가 시세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날의 주도주를 판단할 때 거래대금이 1000억 원 이상 터졌는지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와 종가가 있는데요. 시가는 오늘 시작한 가격이죠.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44,300원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시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종가는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30분에 장이 마감되면 그 장 마감 당시의 가격을 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47,350원이 최고가로 끝난다면 이 구간을 바로 고가라고 하고요. 오늘 최저가인 가 여기다. 그럼 여기는 시가와 저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요. 시가를 돌파를 해주느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가도 시가를 돌파해 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가를 고가로 쭉 밀린다면 그날 고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시가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움직임을 볼 때는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어야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호가창이 있습니다. 호가창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바로 매도 호가창이고요. 이 왼쪽 상단은 매도 호가창.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주문을 걸어 놓는 곳이고요. 자, 여기 아래 오른쪽 하단에는 매수 호가창입니다.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주문을 걸어 놓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 매수 호가창에 가득 물량이 쌓여 있죠. 이런 경우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경우 이렇게 호가창이 밑에 받침이 돼 있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던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를 좀 줬었는데 이렇게 좀 매도 물량이 위쪽에 많이 쌓여 있죠.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여기도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라는 점. 매도 가창이 얇으면 또 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물량을 많이씩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상한가와 하한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죠. 어제 일단 하한가를 간 종,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어제 거의 하한가를 갔었는데요. 자, 하한가를 간 거는 실질적으로 뭐 시오노기 이 필요성이 좀 적어졌다 뭐 이런 소식에 지금 어제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하한가 29.85%까지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30%가 하한가의 제한선인데 그 부분까지 떨어지는 것을 바로 하한가라고 합니다. 반면 예를 들어서 FN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쭉 마감이 됐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거의 29.82%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은 다음 날도 또 시세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장 초반에 진입하시는 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장 초반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뭐 진입을 노려보신다든지 아니면 시가에서 바로 상승을 하려고 할 때 뭐 노려보신다든지 그러한 매매 전략도 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 30% 올라간 경우 그리고 하한가 같은 경우에는 당일 30%가 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점. 그럼 실질적으로 하한가 간 종목과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바로 상한가를 간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추가적인 시세를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